제가 좀 궁금해서 이번 질문 드리는데요. 그 세 분 모두 그분가요? 안철수 교수는 뭐 진보냐 보수냐 얘기하니까 뭐 자기가 상식파라고 얘기하죠. 박지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북한에서는 3대 세습이 상식이라고. 어떤 상식을 가지고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저는 자유민주주의자고 시장경제 옹호하는 사람으로서 저는 항상 거기서 중도인데 나라가 좌로 가니까 이제 제가 극우 보수가 된 겁니다. 저는 정상인입니다. 이상입니다. 어느 누구도 나는 비상식파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 사람의 성향이 관계없이 나는 비상식입니다 주장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상식파라고 얘기한다는 자체는 무의미한 얘기죠. 하나만 한 얘기고 그런 얘기들 때문에 좀 몇 가지 한 2, 3년 동안 그 이념적 문제들을 스펙트럼으로 공부하니까 단순하게 대비가 됩니다. 사회주의, 맨 왼쪽에 있는 게 사회주의고 그냥 중간 정도의 자유주의가 있고 오른쪽에 보수주의가 있는데요. 이렇게 큰 세 틀로 나눴을 때 저는 자유주의하고 좀 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대학 때도 저는 존 스튜어트 밀 거의 전도사 수준으로 그걸 알리고 다녔었고 그러니까 그 자유주의인데 한국으로 들어오면은 북한과 통일 문제라는 이념적 좌표가 하나 더 생기기 때문에 그 좌표로 따지면은 급진적 통일론자입니다. 그러니까 급진적 통일론자라면은 뭐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남한의 미사일 몇 개 떨어지더라도 각오하고 통일을 해야 된다는 그 주장입니다. 아주 급진적으로 더 늦추면 늦출수록 민족의 피해가 커지기 때문에 강한 급진적 통일론자이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극우라고 얘기해도 뭐 문제 안 된다고 봅니다. 네, 그런 정도에서 극우라고 했을 때는 저는 뭐 나는 극우 아니오라 얘기할 생각 없습니다. 인터넷에서 변 대표를 비판하는 글을 보니까요. 워낙은 그 친노? 좌파 출신이라고 되어 있던데 사실은 그거 전혀 아니에요. 네, 그건 이제 여러 번 공개적으로 글을 쓰고 했는데도 그걸 해석해서 한 수십 번을 써도 지금 반복을 해서 그러는데 저는 자유주의, 그러니까 제가 대학 때는 부사학번인데 아까 말씀드린 아담 스미스와 존 스튜어트 밀 관련 책을 쓰고 그걸 가지고 계속 대학에서 활동을 했기 때문에 자유주의 노선인데 그 자유주의 노선으로 저는 사실은 아주 전통적인 민주당 지지자예요. 자유주의 노선에서.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을 떠올리지 마시고 따지면은 조병호, 신익희 그 시절에 뿌리가 있는 민주당에서 지금 좀 아시는 분 따지면은 김경재, 조순영 뭐 이런 멤버들 그러니까 구전통적 민주당 지지자지 친노도 아니었어요. 민주당 지지자고 사실 지금도 민주당 지지자입니다. 지금도 민주당 지지자고 민주당의 환골탈태를 계속 주장해서 제가 지금 좌파를 공격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진영으로 따지면 내부 비판이에요. 오른쪽에서 좌 비판하는 게 아니라 좌쪽 가장 오른쪽 끝에서 내부를 비판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상을 바꿨다거나 뭐 친노 전향했다거나 그런 건 전혀 없습니다. 이건 이제 공개적으로 여러 번 얘기하고 글로 써서 설명을 했는데도 끝까지 계속 전향했다, 변절했다, 뭐 도리가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면. 극우라는 그 레테르가 저는 일단 극우는 아닙니다. 극우는 아닌데 지금 이제 극우라는 거는 이제 7, 80년대 빨갱이라는 단어하고 거의 유사하게 사회적으로 통용이 됩니다. 제가 이제 주로 활동하는 공간이 한 절반 이상이 교회 쪽인데 어떤 교회를 가든 극우라고 레테르가 붙으면 일단 리젝트가 되죠. 거절당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극우라고 절대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 극우라는 기준은 이제 사회에 따라서 굉장히 여러 가지 다양하게 평가를 받고 있죠. 사전적인 정의는 우파적 가치를 극단적으로 그러니까 법을 어겨가면서까지 실천하려는 게 극우라고 얘기하는데 근데 뭐 변 대표도 그리고 김필재 기자님도 그렇고 다 마찬가지로 법을 지키자는 얘기를 하죠. 대한민국 헌법과 법률을 지키자는 얘기를 하지 법을 깨자는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사전적 정의에 따르면은 극우라고 절대 볼 수가 없고 이 준법주의자들이죠. 자,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극우라는 평가를 받는 이유는 이제 북한 통일 문제. 변 대표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북한 통일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너무 레디컬하다라는 이제 평가가 붙기 때문입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로 급진적으로 통일을 해야 된다고 보죠. 하루라도 빨리 통일을 늦추게 되면은 대한민국은 북한 문제 빼고요. 이대로 가면 한국은 쇠약하게 돼 있습니다. 앞으로 5년 안에 통일 안 하면 한국은 어차피 필리핀처럼 가라앉게 돼 있는 나라입니다. 대한민국이 5년 안에 자유통일의 물꼬를 트지 않으면 어차피 가라앉는데 우리가 이 상황에서 M&A를 한다 그래도 북한이 다 망하고 다 끝났으니까 M&A 할 때가 된 거거든요. 하루라도 빨리 통일을 해야 되는데
그 통일의 방식은 자유통일이 될 수밖에 없고 이 대한민국 헌법에 나오는 유일한 가치이기 때문에 빨리 해야 된다. 하루라도 빨리 해야 되고 근데 이 주장들이 남한에서 아주 평안하게 살고 있는 사람들한테 남한에서 아주 음란하고 게으르고 나태하게 살고 있는 이 사람들한테는 너무 급진적으로 들립니다. 빨리 통일하자. 그러나 통일은 빨리 하지 않으면 못합니다. 어차피 이대로 시간 지나가 버리면 중국이 더 커져 버리고 그리고 남한의 종북이나 친북 세력들이 더 커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5년 안에 기회를 만들어내지 않으면 어려워지겠죠. 그래서 이 통일을 늦추자는 얘기는 제가 보기에는 비현실적인 주장들인데도 불구하고 그러나 이제 지금 누리고 있는 생활이 너무 편안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 이런 그룹들이 보기에는 굉장히 급진적으로 비춰지고 이런 것들 때문에 극단적이다 혹은 극우다라는 평가가 붙지만은 그러나 사전적 의미에서는 그렇고 극우는 아닙니다. 극우나 극자나 이런 용어는 좋아하지 않는데요, 개인적으로. 왜냐하면은 중요한 문제를 항상 희석시키기 때문에 이 사람은 극우다라고 하는 순간 이 사람하고는 얘기하지 말자 이런 거에 가까운데요. 이 세 분이 모두 좀 그런 나태로부터 좀 자유로워졌으면 좋겠습니다.